1998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이덕실과 수리 PD와 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유익한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1990년부터 매년 주요 뉴스를 흥미롭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자본주의 미소를 띠시네요. 먼저 웃는 얼굴로 시청자분들을 대해야죠. 네. 98년 주요 뉴스 지난 시간에 네. 조선판 사랑과 영혼 8월 크리스마스도 아주 알아봤고 400년 만에 받은 답장. 그렇죠. 오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독실이가 일단 지금 400년 만에 답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 영화로서 8월의 8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게 영화만 하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영화 계속 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화 했으면 끝내야지. 영화 채널도 영화 같은 아니고, 걸 우리는 그렇게 하는 채널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타이타닉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침몰 사고. 사고가 오,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98년에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가 영화 그만해. 영화. 한국에서 예. 개봉을 한 게 2월 20일 날. 98년 2월 20일.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어마어마한 영화죠. 타이타닉이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단한 영화예요. 이거 안 본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 영화 내용보다는 네. 오늘은 타이타닉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첫 번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도대체 어떤 배냐. 영화는 알지만, 디카프리오는 알지만 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얼마나 큰 배고 어떤 배인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배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유명한지, 영화 안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그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네, 봤죠. 보셨습니까? 한 26만 번 본 것 같아요. 26만 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거의 초창기에 최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네. 제 옆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타이타닉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오, 기억나요? 진짜로? 뭔지 알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여자와 아이들 우선으로 그 구조를 해요. 근데 그때 구명정에 타지 못하면 100% 죽는 상황이에요. 맞아. 그러면 모두의 목숨값이 동일하다면 왜 여자와 아이들 먼저 구해야 되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질문했었죠. 독실. 진짜로 궁금한 거야. 만약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뭐 힘센 사람들이 먼저 약육강식의 상황이 된다면 정말 케이아스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막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목숨은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속으로 같이 질문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왜 특히나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 영화를 보면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얘는 아이잖아요. 아이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범인이 뭐 예를 들면 13살이면 또 가슴 아파해. 16살이면 조금 아파해. 한 18살, 19살이 되면 그냥 별로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왜 어린아이의 목숨의 가치가 어른보다 더 소중하냐. 그 어른도 뭐 살 만큼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한창 때의 청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 사실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요. 도시가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물어봐서 뭐라고 답을 답했어요?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타라.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그래요? 질문들을 할 건지. 답은 명쾌하고 간단하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뭐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명쾌한. 그거 좋다. 명쾌한 대답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 했어. 타이타닉호의 어떤 침몰 사고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거를 듣는 분들이 타이타닉에 대한 영화를 몰라서 들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켰으니까 의리로 끄지 못하고 듣고 계시는데. 다들 26만 번씩 보셔가지고. 근데 제목이 타이타닉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볼 수도 있겠다. 이거 흔하다. 그럼 제목을 뭘로 합니까? 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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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쓰잘데기없구만. 근데 우리 최 사장님의 시선 또 수희PD님의 시선이 궁금해서 아마 들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고요. 네. 또 영화에 숨어있는 사실들도 유튜브 보면 진짜 많이 있어요. 뭐 이것만 알면 되는데 14가지 숨어있는 사실, 8가지 뭐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던 많이 숨어져 진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딱 필요한 부분만 짧고 굵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두 개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로서는 타이타닉호와 그 침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딱 깔끔하죠? 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97년 12월 19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서 딱 했구나. 딱 앞에서 개봉을 하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그렇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 대단한 감독이죠. 그렇지. 뭐 했죠? 아바타. 또?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도 했었죠. 터미네이터도? 원인가를 했었죠? 투를 투였어요. 했었나? 투였어요.
이 감독님이 이제 감독을 했고 주연 배우는 다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예.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로맨스 영화이자 재난 영화. 상당히 잘 만들었지. 볼 때 어떤 포인트가 좋았어요? 로맨스 부분이 좋았어요? 재난 부분이 좋았어요? 당연히 로맨스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그 유리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던. 아, 그 부분. 네. 그것만 계속 돌려봤다고. 그렇죠. 에로스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아무래도 네, 그렇죠. 한창 때 봤기 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난 나오겠지만 뒤에 가서 그 아주 가슴을 후벼파는 장면 있잖아. 그쵸, 있죠. 그 뒤에 얘기할 겁니다. 아, 예.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앞에 이제 네 줄을 가까이 그 바이올린 그 연주.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나는 여기서 이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어요. 볼 때마다. 좀 이따 하자. 조금 이따가. 네, 꼭 해야 됩니다. 최대한이 오는 장면. 우리가 뭔지 대충 알것 맞추는 거 같은데? 합시다. 오케이. 지금?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얘기해도 돼요? 지금 얘기할까요? 답도 아닐 건데 뭘 얘기해도 돼요. 왠지 이걸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어떤 해볼까요? 보석 버리는 장면. 거기서 보고 운다고? 왜요? 벌써 왜? 버리는데? 할머니가 이거 내가 딱 얘기하면 아 하면서 다 동감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누구나 거기서 눈물을 흘려. 혹시 그건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그냥 그 올라갈 때? 맞아요. 너무 길었어. 3시간짜리 영화라서 질렸어. 그 연주 악단이 연주하면서 나오는 그 쫙쫙쫙 흘러가는 그 장면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고. 어쨌든 내가 맞출 거야 우리가. 아 그래요? 맞춰봐요. 우리가 맞추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작 예산이 2억 달러였어요. 2억 달러라고? 많이 든 거예요? 예산이. 예산이? 이 2천억이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그때도 엄청난 거였고, 그치. 근데 만들다 보니까 미니어처라고 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빅어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 실물 크기에 가깝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디카프리오가 1,000억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영화에 도대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쓰려고 하냐. 이때 탐 크루즈가 막 자기가 되게 하고 싶다고 했었대요. 아 진짜. 이 얘기가 뒤에 더 돌더라고요.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이 대작에 배우 덕 보는 게 싫은 거야. 내 건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당시 디카프리오가 무명은 아니었죠 당연히. 그 이전에. 아역 배우였으니까. 아역 배우 출신.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었을 때 그게 되게 되고요. 그렇구나. 제작비는 그 이상이었을 거로 봐요. 일단 흥행 기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역대 모든 영화 중에서의 박스오피스의 3위입니다. 3위. 3위라고? 2012년 3D 재개봉을 포함해서 3위입니다. 자, 1위를 맞춰봅시다. 힌트 주세요, 힌트. 마블 거가 1위에 있어요. 그럼 뭐 어벤져스죠. 어벤져스의 뭐? 야, 이게 뭐지? 나 그거 마지막 엔드게임. 엔드게임 맞습니다. 엔드게임이 맞아요. 엔드게임이 그렇대요. 1위고요. 그 다음 2위는 8월의 크리스마스? 비슷하게 모래시계. 니어미스 아깝다. 아바타. 아바타. 본인 거네요?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아바타 그냥 그저께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보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새로운 종류의 영화긴 했었나. 아바타 보고서 많이 죽었잖아. 죽었어?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아바타 보고서. 왜? 그 세계관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진짜? 왜 죽어? 모르겠습니다. 장군 왜 저한테 없을 때 물으십니까? 장군- 근데 아바타가 나왔을 때 정말 대단하다 싶었던 건 아마 제 생각엔 3D 때문이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들.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와서 평가를 했을 때 아바타냐 타이타닉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 타이타닉에 손을 들고 싶고요. 저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바타 너무나 혁신적이었으니까. 4위가 이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깨어난 포스. 그거 완전 최근 거. 맞아, 2015년입니다. 이거 흥행 좀 약간 안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환율에 대한 고려 없이 매출 중심을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선 스타워즈가 이상하게 인기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북미 쪽에서 잘 됐군요. 북미 쪽에서 엄청나니까. 그렇겠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5위고요. 네. 그러니까 재미로 좀 더 알아보면 주라기 월드 알죠? 2015년에 네네. 나온 거. 네. 그게 6위. 그리고 라이언 킹 그 실사판 2019년 거 그게 7위입니다. 그 어벤져스 2012년 판이 8위. 마블이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9위. 겨울왕국 2가 10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최근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구매력도 더 높아졌고 그치,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영화 한번 보러 가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었으면 자주 보러 갈 수 있으니까 맞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아. 기네스에서 네. 기네스북의 그 기네스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순위를 다시 뽑은 게 있어요. 오. 1위를 맞춰봅시다. 타이타닉이요. 참고로 1939년 영화입니다. 네? 39년이요? 힌트. 내일이면 내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야 지금 대박이다. 알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위였다고 해요. 2위는요? 2위가 아바타, 3위가 타이타닉. 와, 이 순서는 아바타랑 장난 아니다. 타이타닉. 그 다음 스타워즈,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다음에 65년작이 나오는데 우리 다 알아요. 네. 아라라라.
사운드 오브 뮤직. 맞아. 맞아. 대단하다. 이거 재밌다 이거 맞추기. 멋있어. 아, 저는 영화 좋아하니까. 그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다음은 다 맞춰. 천지창조. 이팀입니다. 이팀. 천지창조 아닙니까? 예. 이팀 봤어요? 이티 나 봤던 것 같은데,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다음은 그 천지창조랑 비스무리한 10개. 10개. 56년 1956년 10개. 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지바고 닥터지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워즈 깨아나포스 순이고요. 그렇군요. 재밌죠 이런 내용들도 흥미롭구만. 물가 상승률을 그치, 해서 고려해서 대단했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거 감사합니다. 충분히 다 땡큐. 뽑아낸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스토리는 간단해. 너무 많은 분이 알고 있으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딱 후려치자면 이건 것 같아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타이타니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갈 거예요. 그 위에 우연하게 승선권을 따낸 화가인 잭이. 잭의 친구가 둘이 나오는데 맞아. 친구는 아니고 같이 처음에 도박하던 친구들이 맞아. 나오거든요. 네. 그 이름이 스벤하고 올라프입니다. 진짜? 겨울왕국? 그래? 그랬어요? 맞아. 그 북유럽의 그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죠. 스벤 올라프 얘기 나와요. 이거 일부러 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되게 사실 신기하다. 잭이 이제 탔어요. 친구랑 같이 탔습니다. 거기서 특등석 손님이자 굉장히 재력가의 약혼 여인 로즈라고 하는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로지, 그런데 이 로즈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도 점점 잭에게 호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로즈는 상류층들의 어떤 가식, 위선, 뭐 속물적인 행태 이거에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약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거의 귀족 같은 집이었었는데 몰락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말하자면 좀 팔아넘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았나 봐.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어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칼이 이제 약혼자인데 그 남자도 뭐 거기서 자기 재력을 이용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고 뭐 대놓고서 뭐 바람 피고 이렇지 않고 나름 로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 칼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무뚝뚝하지도 않았어. 아, 그래요? 근데 좀 젠척을 해. 젠척을 난 너에게 하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너의 마음만 내게 줘. 그럼 모든 걸 다 해줄게. 이 정도면 그래도 사랑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이 감수성들이 떨어진다. 야, 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그냥 괜찮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로즈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남성적인 것, 권위적인 것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거야. 그래도 괜찮다 정도로 결혼할 수 그렇기도 없다. 하고 여기서 작중 로즈가 17살이에요. 너무 빠르기는 해. 그리고 작중에 나온 잭이 아마 19살이었을 거예요. 그 나는 사실은 이제 둘을 보면서 잭이 너무 어려 보이고 그렇죠. 좀 케이트 약간 좀더 그런 게 성숙해 있어서. 보이니까. 그 사실 그래서 잭이 꽃미남인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 디카프리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단 잘 만든 영화예요. 감독이 굉장히 이제 고증을 잘했는데 케이트 윈슬렛한테 주문을 했다고 해요. 당시의 상류층 여성은 통통했다. 살을 찌워라.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이 살을 찌운 거예요, 자기가. 그때 여성에 맞게 야리야리하고 여리여리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배우의 느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상류층 여성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 진짜. 일부러 살을 찌운 거예요, 본인이. 그랬다 다시 나중에 뺐어요. 그렇구만. 그리고 뭐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땐 좀 촌스러울 수도 있겠죠. 빨갛게 화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다 고증 고증을 하나하나 하고. 맞춰본 거고 정말 그랬구나. 고급스럽게. 자, 어쨌든 속물적 행태에 이제 자기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즈는. 그래서 잭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타이타니코가 빙하랑 충돌을 해요. 그리고 배가 이제 기울어지고 침몰의 위기가 닥쳐오자 이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펼쳐지게 되고 이때 과연 잭과 로즈의 행방은 빰빰 그러다가 이제 로즈는 살아남고 잭은 죽게 됩니다. 야 갑자기 건너뛴다. 중간은 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모든 것들이 중간에 뭐 있나? 사랑을 나누고 갑자기 제가 사실은 아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어렸을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제 감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타이타닉 언제 침몰하냐. 가라앉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지루하게 저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지? 저는 항상 뭐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보편을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왜 저 두 사람만 계속 조망을 하고 있지? 그리고 저게 현실이야? 현실도 아니래. 가상의 인물인 거야. 네네. 너무 놀랍다는 표정을 쳐다보고 있어. 그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주기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지극히 개인적인 거로 끌어들여서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의 그치. 공감을 받는 거잖아요. 예전에 괴물 같은 거. 저 괴물 볼 때도 좀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 괴물 볼 때도 아니 괴물이 나와서 하는 것들을 위주로 가면 되지 왜 계속 가족만 보여주는 거야? 한 가족만. 제목이 괴물이잖아. 그럼 괴물 중심으로 나와야지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계속 그냥 보여주는 걸 원하는 그렇지. 거야, 그거를. 네네. 근데 거기에 사실 관심 없는 허구의 가족이 등장하고 가족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고 이 경우에도 잭과 로지의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시선이 달라졌지만 정말 그때도 보면서 무슨 사이코처럼 빨리 가라 앉아라 이러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봐도 사건이 사실은- 왜 안 일어나느냐. 너무 앞이 길다. 실제 기니까 그땐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길긴 길어요. 몇 살 때 봤습니까? 저 거의 개봉한 직후에도 봤었죠. 17살 때. 18살, 19살 이때 봤던 거 같아요. 그렇구나. 그때 독실이가 이랬습니다. 빨리 가라 앉아라. 많이 사람 됐네 그냥. 그렇죠. 근데 그 로지가 음. 자신의 약혼자를 피해요. 네. 잭이 죽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잭과 이렇게 도피를 하는 가운데서 저 약혼자에게 선물 받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우연히 입수했었던 거대한 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다란 거. 그 커다란 보석이 있는데 그거를 가진 채로 살아남아서 미국에서 로즈 도슨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가게 돼요. 이름을 로지 도슨으로 바꾼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잭 이름이 잭 도슨이니까. 도슨이니까. 네. 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잭은 죽었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근데 영화 원래 시작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타이타닉의 침몰 위치를 찾는 탐사대에서 시작을 해요. 맞아. 영화가. 그래서 탐사대는 보석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그 행방을 알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할머니 로지를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로지가 탐사대원들에게 실제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맞아요. 갑자기 떠오른다. 막 얘기하다가 야한 얘기했을 때 네. 막 중간에 멈춰서 다 귀 기울이고 어, 맞아. 그거 생각난다. 맞아. 그거 기가 끼었어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결국에 우리 했냐는 거죠?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잭은 프로였다. 잭은 프로였다. 다 기억하네. 진짜 많이 봤구나. 나도 진짜 많이 봤어요. 어. 대사도 많이 외우고 있지. 예. 결국에 그 거대한 보석은 할머니가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처음부터. 그래서 귀여운 소리를 내면 이거 다 기억하세요.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바다에 딱 이렇게 빠뜨려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잭과 로즈의 이제 재회 장면이 쫙 펼쳐져요. 네. 꿈꾸는 것 꿈꾸는 같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대요. 아 그래?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긴 그때 하거든. 울었나? 바로 그 장면에 울었어. 아. 너무 막 눈을 펑펑. 왜? 볼 볼 때마다. 때마다. 완전 클라이막스니까. 뭐 풀어주는 장면이라 그렇지. 해소되는 장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욕망이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데 사실로서의 영화는 거기서 끝난 거잖아. 맞아요. 그걸 보고 있는 어떤 관객들의 어떤 팬서비스. 그 욕망에 대한 해소를 거기서 시켜준다는 그거를 생각이 감독이 그래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래?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잘 넣은 것 같아. 고민을 했었었대요. 난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죽은 다음에. 우린 언제가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 팩트다. 저는 이제 사실 옛날에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 정도로 왜 나오지? 이게 독실입니다. 약 살아있는 건가? 막 이런 아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렇게 방언은 아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좀 정합적이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약간 인도 영화에서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할리우드, 춤추잖아요. 그 느낌.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볼 때 뜬금없이 느껴지면서 같이 즐길 수야 있지만 이거는 영화랑 상관없이 모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땡뚱맞은 것처럼. 아 진짜.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할머니의 잠자는 장면이 나왔다. 만약에 그게 나왔으면 할머니가 저런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그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팬 서비스로 나오는 거잖아. 히든 트랙처럼. 네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었죠. 할머니가 약간 죽는 게 암시된 다음에 나오지 않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죽는 게 암시됐다면 나는 그럼 오케이 오히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 스토리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오랜만에 그 영상들이 다 떠오르는구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흥행의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흥행했는가? 자, 왜 흥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밌지요. 어떤 게? 재난도 있고 네. 로맨스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건 재난이 조금 생략되거나 혹은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냥 죽을 수는 있죠. 그런 재난은 워낙 많으니까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네. 그랬으면 이만큼만 안 슬펐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로맨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을까요? 그렇지. 어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됐죠. 저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흥행 요인? 흥행 요소.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거대했던 사실을 꾸며내서 그런 건가? 그 안에.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꼽은 거는 네. 미영 영어 문화권에서는 네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와 그 사고가 굉장히 특별한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는 거랑은 다른 거죠. 어. 그리고 그 이미 타이타닉에 관한 영화들이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60년대 있었고 30년대 있었고 그래? 이렇게 오래 어.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그럼요. 아, 그 중에도 근데- 굉장히 잘 만든 우리의 이런 동향까지도 완전히 그 타이타닉을 모두가 알게 만든 영화가 이 영화인 거고. 왜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잖아요. 그치. 그러네. 그리고 그때 제일 컸던 배, 그리고 최초의 항해 때 출몰했다는 그 사실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이제 부자들도 많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첫 번째. 또 제작비가 엄청났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흥행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예산 영화가 아니라 그때 역대의 제작비가 들어갔대. 그럼 와,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 하는 생각에 일단 첫 번째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꽃미남 배우가 나온다. 이게 흥행이 롱런한 이유라고 해요. 뭐라고 들었냐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래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특히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진짜 잘생긴 오빠가 나오는데 그치, 네가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게 10몇 주를 계속 1위를 합니다.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북미에서 어떤 흥행 요인 중에 하나가 배우의 덕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작 아카데미에 17개 부문 중에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돼요. 네. 그리고 11개 부문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상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자 왜? 배우는 디카프리오는. 왜못 올랐지? 그 디카프리오가 원래 아카데미랑 좀 거리가 멀다는 맞아, 얘기가 맞아. 있잖아요. 아, 그 그렇구나. 레버넌트로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았죠.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데도 다 연기 잘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후보에 이르지 후보에도 못하든가. 못 올렸어요? 이때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신기하다. 연기 잘했는데 어. 꽃미남에 대한 약간 그런 거부감 거좀 하는. 그게 있나? 거기서 너무 잘했는데 음. 얼굴 때문에 묻히는 걸 수도 오히려 그럴 수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게 더 싫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굴로 뜨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더- 연기력도 대단한데. 네, 거친 역할하고 디파티드 나오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미 충분히 외형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 디카프리오처럼 어. 디카프리오처럼 나는 내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삶. 하루 정도 그런 삶. 하루 정도 살아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영화로서는 볼거리와 감동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 네네. 재난 영화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대단한 어떤 흥행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을 사실 이 타이밍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3시간이 넘는 긴 러닝 타임이죠. 다시 봐도 너무 재밌게 다시 봤고요. 영화를요, 저 되게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전 진짜 영화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사람 얼굴을 잘 구분을 진짜로 잘 못해요. 그 등장인물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면은 예를 들면 칼이 나오고 네. 칼에 어떤 집사 역할하고 총 들고 되게 무서운 네, 맞아요, 그 사람도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뭐 그 귀족 부인들도 몇몇 명 나와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선박 회사 있잖아요. 화이트 스타 라인. 거기에 선주도 있고 네, 맞아요. 거기 설계자도 있고 막 여러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다 있거든요. 구분을 잘 못하는데 다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또 여러 번 보면 그 사람들의 표정 연기들이 예전에 잊혀 몰랐지만 이 사람이 이때 이 표정을 지었구나. 이때 저 행동을 했구나가 딱 되거든요. 또 전 여러 번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너무 좋았어. 독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역할이나 관계망이 안 보이고 맞아요. 주인공만 보이잖아. 원래 그렇죠. 한 두세 번 보면 각각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되고 세 번, 네 번 보면 이제 그들이 맺는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지. 그거 좋죠. 그치. 특히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주인공 위주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조연 빼곤 엑스트라가 될 수 있는데 타이타닉은 정말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고증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배우들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고뇌하는 흔적들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다시 봐도 참 재밌을 거다. 예를 들면 타이타닉을 어떻게 고증을 했냐. 소소한 소품들도 다 기록을 보고 다시 다 제작을 했다고 해요. 사진을 다 보고. 이 모양 그대로. 그래서 실제 뭐 인터넷 보면은 실제 타이타닉에 기록된 사진과 영화에서의 장면 보면 똑같이 만들어놔요. 카페트 같은 경우에도 그때 타이타닉 안에 카페트를 깔았던 그 회사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진짜. 대단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래서 미술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영화 끝난 다음에는 그거 어떻게 해? 타이타닉은 가라앉혀 버렸잖아요. 진짜는. 실제로 가라앉혀. 오 진짜? 진짜? 오, 나 몰랐어 이거. 그다음에 이제 건져내서 이제 뭐 폐기 처분하겠지. 그러면 진짜 안에다가. 그만한 크기의 거를 추가시킨 거야?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대로 둔 다음에 다 가라앉혔다고? 그걸 실제 부시면서 가라앉혀 버려요. 우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2천억을 쓰는 거구나. 엄청난 돈을 쓴 거죠. 미니어처도 물론 어떤 장면에서 미니어처도 쓰고 미니어처라고 하는 게 요만한 미니어처는 아니고 진짜 커다란 미니어처 있죠. 예. 그런 거 다 쓴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 남은 사진을 보고 그 장면들을 영화 안에 삽입을 하고 생존자들 인터뷰도 당연히 참조를 하고요. 심지어 당시 이게 있어요.
영화 계단실 있죠. 아까 그 감동했었던 장면에서 네네. 로즈랑 잭이랑 같이 이렇게 팔짱 끼면서 내려오는 그 계단실, 그 제일 유명한 로빈 네, 계단실. 네. 그거를 실제보다 좀 크게 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계단을 크게 제작했다는 거. 계단 전체, 계단실 전체를 더 웅장하게. 모르겠네. 그때 사람들보다 평균 신장이 커진 거야. 배우들이. 그래서 그때 사람들과 비율로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음직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이 커졌으니까 그 비례에 맞춰서 딴 그 네. 계단실 전체를 대단하다.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계단실 전체를 키우고 대단하죠. 변태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 아, 변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실제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시까지 정서를 좀 사용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이타닉이 이제 이 가운데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네.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분리가 돼버려서 얘가 이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내는데 지금의 정설은 얘가 이제 이중저라서 붙어 있거든요. 바닥이. 네. 그래서 얘가 침몰하면서 바로 빨려 들어간 거가 지금의 정설이에요. 근데 그 그 영화에서- 피어 올라왔다가 이렇게 된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는 몰랐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고, 그렇지. 혹은 그런 연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겨놓은 부분들, 영화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는 보면은 고증을 진짜 잘 해놔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저 뒤쪽에서 팽이를 돌리고 있는 아이와 어른 두 명이 서 있는 장면이 기록 사진 남아 있어. 그럼 영화 안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들이 막 얘기하는데 저 뒤쪽에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해놔요. 진짜 디테일 쩐다. 진짜 진짜 디테일을.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태입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알고 보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한 게 아니야. 저 배우들이 뭔가 연기하고 있어. 뒤에서. 신기하구만.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볼 때마다 감동의 포인트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근데 공통적으로 눈물 나는 부분이 어딘지 사실 이제 궁금했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까 그 부분. 또 다른 부분은? 마지막 장면. 나는 이런 부분들 생각나더라. 모든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 장면이요. 딱히 그 장면 말고 네, 없구나. 그 장면. 어. 그 장면이 딱 이게 로지가 계단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 있고 맞아. 박수 마지막에 이제 잭이 딱 돌아보잖아. 음. 그때가 참 맞아. 맞았던 것 같아. 저기 앞 저쪽을 보고 있다가 싹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든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맞아. 아, 기억난다. 로지의 바람, 예. 로지의 원 어. 많이 중요하군요. 거기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각자가 그런 걸 다 겪겠지요. 네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속상하거나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네 볼 때. 아니지. 그게 진짜로 뭐 그렇게 딱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애매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사실에서의 그 안타까움과 극적 대비를 이루어서 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최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도 막 선명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네.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니까 좀 더 감동. 그래요? 귀가 좀 어, 내려가서. 그래. 피디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을 돌려봤던 그 장면 차 안에서 이게 아 진짜로 그리고 누드 변태입니다. 그리는 그때 눈물이 납니까? 눈물 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인상 저도- 깊었다. 네, 전체적으로 이게 서럽거나 슬픈 영화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는 그게 해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칼과 정리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로즈는 이미 잭한테 잭. 마음이 있고 잭은 아예 대놓고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확 이제 전환되는 장면이 그 장면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네. 그렇게 볼 수 있네. 그 네네. 전까지는 뭐 사실 거의 뭐 그게 없었죠. 둘 다 서로 그치. 마음이 있는 건 느껴졌지만, 그쵸. 아니 그 전에 키스는 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장면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둘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맞아요. 도망을 가다가 차 안에서 그런 격정적인 씬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짜 백이 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게 단줄 알아. 약간 공감하기 힘들었겠지만 이게 진짜 지금 하지만 또 알겠습니다. 귀엽네요 우리 예, 예. 피디님. 도망 다니고 위험한 사람이 진짜 사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닌 겁니다. 아, 예. 무서워. 무섭기도 한데 이제 약 올리면서 도망가고 막 그렇죠, 막 그렇죠. 뻑큐하는 장면. 제가 그거 맞아. 장면 보면서 좀 생각이 나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뻑큐 그 사람이 장면이요? 뭘 그게 뻑큐까지 들을 죄를 지은 사람이. 로즈가 뻑큐하죠. 맞아. 그 뻑큐하는 게 그 사람한테 했다기보다는 그 권위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난 오케이. 얘를 선택했다. 아니, 말초적인 놈들 그냥 계속 그런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네. 그 악단이 있어요. 8인조 악단이 실제로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4인조로 어, 나와요. 예. 그 악단이 그 네 줄을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영화 안에서 장면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그 저는 장면 있죠. 한 주인공에게 집중되는 걸 좀 불편해한다고 했잖아요. 불편한 예. 게 뭐냐면 왜 얘만 계속 보여줘야. 근데 그 장면에서 뭘 하냐면 선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이게 넷플릭스로 보시는 분은 2시간 30분 19초를 딱 트시면 됩니다. 변태입니다. 음악과 함께 영상이 펼쳐지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탈출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 그 함께 침대에 누워서 네.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보여. 할머니가 되게 좀 두려워하고 하는 표정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안고 침대 있는. 밑으로 물이 계속 물이 들어가죠.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 또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면서 재우는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3등 칸에서. 함대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이 300년 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아일랜드 신화의 낙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장면들 있죠. 짧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나는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네. 사람을 보여주는 걸 좋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장면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눈이 그렇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옵니다. 예. 장황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죽음의 형태로 그 사람의 삶을 완성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산란만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어떤 거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편이 아내만 살릴 수 있어요. 여자만 탈 수 있으니까 여자를 태우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서 아내가 따라 내려서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실제로 실화로 그런 레이시 백화점인가 그 소유주 노부부가 그렇게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하죠. 같이 함께 마지막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네. 그러다가 되게 비겁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꼴 보기 싫은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근데 꼴 보기 싫은 거지 쟤는 진짜 악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꼴 꼴 보기 보기 싫다가 싫은, 보여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99.99%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한 행동으로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과연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사건 이후에 누군가는 영웅시되고 누군가는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래서 뭐 첨언을 하자면 마지막은 정의로웠지만 개차반으로 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마지막은 비겁했지만 옳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 옳게 살아간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람의 삶이 입체적이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이전에 TV 그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신문에 나왔었는데 범인을 추격해서 그 범인과 격투 끝에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의인상을 받았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폭력에 연루됐었던 유도부였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격투를 해갖고 때려잡는 거는 했었던 거야. 네.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자,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한 행동으로 그의 삶에 대한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건 그냥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혹은 반드시 죽는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봐야 실제 닥쳐봐야 그렇지. 아는 거니까. 나는 죽기 직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 제안은 이겁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니고요. 같이 죽을 사람들이 많아. 요게 묘하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야. 운명을 받아들여.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트에 탈 수 있는 거는 여자와 아이들 우선입니다. 첫 번째 선택.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내가 안고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서 내가 보호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겨가고 보트에 태워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걔 누구였지? 걔가 있잖아. 칼이 그렇게 합니다. 칼이요. 두 번째,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 룰 있죠. 여자와 아이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룰은 깨지 않는 그런 삶도 있겠죠. 세 번째, 어차피 죽을 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의연하게 브랜디를 마시고 시가를 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 멋있다. 셋이 다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그의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처럼 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1번 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주변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봉수를 살아야지. 진짜? 그 생각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 상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감히 판단만 하는 거지만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거는 몰래카메라 상황도 아니고
트루먼 쇼가 아니야. 그러면 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죠. 브랜디 먹고 씨가 피면서 야 어차피 그래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멋있게 가자. 잘 사십시오. 나한테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만. 그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질문은 그거잖아.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걸 가지고서 수리PD 삶 전체를 평가하는 거 사람들이 네. 그거는 타당한가? 쟤는 정말 비겁하구나. 억울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명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나 제 이미지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3번 같은 삶이나 2번이 뭐였죠? 2번도 되게 좀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하지만 그 룰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좀 슬프게 살긴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데 만약에 내가 수리PD랑 친구야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알고도 와갖고 야 그래도 난 네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것 같아. 거기 대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거기도 죽었어야지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지. 최대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2번이었을 것 같아. 발 동동 돌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타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나? 막 그랬을 것 같아. 저도 솔직히. 그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알아요. 네. 자아의 약함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데 나도 타고 싶은데 저 사람이 타질 않네. 이 사람도 안 타네. 그럼 내가 어떻게 타지? 이거에 그렇지. 대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지. 뭐 타이거 다른 있지. 방법이 없나 광고 있겠지. 근데 이 그 마지막 장면을 갖고서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쉽게 뭔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덕적 평가는 대중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인 거야. 맞아요. 내 인생 전체를 보지 않고 끝을 보고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걸 분리해야 되는 거냐면은 대중의 평가라는 것이 실제 개인의 자아나 정체성이나 도덕성,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것과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 거야. 아주 느슨한 관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평가하는 거겠지. 아까 근데 그 죽을 때 어떤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였잖아요. 네. 그거에서의 어떻게 보면 나랑 공감이 가는 나약한 모습과 별개로 요건 굉장히 강인하네요. 네? 1번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 아니, 너네가 아무리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나의 모습, 내가 아는 나의 모습 혹은 내 가족들 혹은 뭐 신 앞에선 나의 어떤 영혼의 내 색깔, 나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강인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난 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도 신의 권리일 뿐이지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왜 눈치를 봐? 아까 그 프란츠 카프카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 왜 그치. 눈치를 보지? 왜 눈치를 보고 그 배를 안 타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건가? 생각을 도덕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그런 거 살려하는. 같기도 해. 복잡하네. 사실 독실이 어떤 새끼? 어떨 것 저요? 같아요? 독실 어떤 새끼냐고? 독실이 어떤 새끼입니까? 어떤 새끼예요? 전 똑같이 그 생각에서 두 번째 거 아마 너무 무섭고 해갖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죽음이 올 거를 이제 중금이 임박했으면 알잖아요. 너무 두렵겠지만 이거는 철저히 내가 선에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많고에 대한 어떤 그게 불안감이. 있어서라도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닌 걸 또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배에 탔었던 사람들이 20명이 탈 수 있는 보트가 이제 21명이 있어. 20명이 다 타고 나 혼자 남아. 그때 느껴진 그 절망감과 또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앞으로 5분 혹은 10분 혹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앞에 보트가 내려가고 있지만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아직 바로 목전에 있지는 않은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 안 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도 가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룰 자체가 나한테 부당한 룰이 아닌 거야. 공정한 룰이니까 안 탈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성적이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데 엄청 이성적이구나. 그래?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나한테 부당한 룰이 없다. 근데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 죽는 거고 떨어지면은 일단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렇지. 그러면 저는 칼처럼 뭐 애를 안고 타든. 근데 막상 수리피디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보트에 타고 있는
사실 그것도 안 좋아. 여성을 먼저 지키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 방식이고 사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기 나보다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약한 사람들 타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함부로 못 탈 것 같아. 함부로 밀어낼 수는 없죠. 그럴 것 같아. 그거는 맞아요. 아마 이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을까? 2부에서 내일 올리겠지만 그 얘기가 나와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처음에는 보트를 거의 안 채우고 내려보내요. 그렇지. 꽉꽉 채우지도 않아요. 이거는- 65명짜리 보트에서. 오. 그래서 그럴 때 그 빈자리 내가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지를 하거든요. 못 타게 해요 남자들을. 왜?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무장한 세력이 와서 우리 뒤에다 총구를 들이밀고 야, 지금 한 명 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인다라고 하는 정말 목숨에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비겁해질 소지가 충분히 이 상황보다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음. 요거 2부에서 음. 내일이죠 내일. 타이타닉과 그 침몰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다음번에는.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